영원 투자했어요. 8kg를 감량한 3가지 아이템. 안녕하세요. 안사TV 안사만다입니다. 시청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최근에 8kg를 감량, 특히 한 달 만에 한 5kg를 감량을 했어요. 뭐 유료 프로그램이라든지 운동 장비 이런 것도 없었고 다른 체중 관리 활동하고 비교를 해서 들어간 노력 대비 효과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빵원으로 8kg 빼기 3가지 아이템을 준비해봤습니다. 앞서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봤고 실패를 경험을 했는데요. 2년 전에는 기구 필라테스 3개월을 했는데 이렇게 옷도 사고 이게 볼 때는 되게 시원해 보이잖아요. 막 쭉쭉 늘어나고 되게 시원해 보이는데 막상 해보면 저는 초급 과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힘들더라고요. 제 운동 취향이라고 해야 되나? 헬스장 같은 데서 이렇게 근력 운동을 하면서 이런 거를 좀 힘들어하는 편이고 재미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기구 필라테스가 비슷해요. 특히 이제 다리 운동할 때 다리를 한쪽씩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체중을 실어가지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동작이 있었는데 진짜 힘들어. 이거 하는 날은 정말 운동을 가고 싶지 않은 3개월 겨우 채우고 끝냈습니다. 작년에는 16시간 금식하는 16대 8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죠. 그걸 또 해봤어요. 근데 이게 먹는 거 하나로 통제하는 거는 꾸준히 유지하기도 어렵고 기운도 없고 빠지는 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기구 필라테스도 그렇고 이 16대 8 간헐적 단식도 그렇고 한 1, 2kg 뺐나? 되게 힘들었는데 효과는 못 봤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를 하다가 멈추면 그동안에 억제되었던 것들에 대한 보상 심리? 뭐 그렇다고 막 되게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찌더라고요.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이제 활동량이 줄다 보니까 거의 한 달 만인가 체중계 올라갔는데 5kg가 더 찐 거예요. 제가 찌다가 정상 체중 범위도 넘어가게 되고 거기서 5kg가 더 찐. 이건 아닌데 이게 심리적으로 자존감 이런 게 굉장히 다운되고 괜히 뭐 없던 부분에 대한 피해의식도 생기고 안 좋아지더라고요. 근력이 부족해서인지 쉽게 피곤해지더라고요. 먹는 족족 살은 찌고. 그래서 처음에는 부담 없이 투자도 없이 하다가 중간에 멈춰도 손실 없이 가볍게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바로 시작한 운동이 계단 오르기입니다. 지방이 많이 모이는 허벅지에 근력이라도 좀 만들어보자. 빵원으로 8kg 빼기 첫 번째 아이템은 계단. 중요한 거는 힘들면 안 돼요. 힘들면 이게 다음날 하기가 싫어져요. 10층까지만이라도 매일 오르자. 그럼 안 하는 것보다도 다리 근육에 근육이 생기지 않겠나. 이게 땀이 났나? 운동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계단 오르기를 하면서 큰 장점 2가지는 먼저 뭐를 입을지 1초도 고민하지 않고 그냥 나갈 수 있다는 거. 헬스장을 가려고 하면 대충 입고 나간다고 해도 뭔가 운동복스럽게 입어야 할 것 같고 양말에 운동화도 좀 신어야 할 것 같고 혹시 눈곱이 있나 이렇게 거울도 한번 봐줘야 할 것 같고 비가 오면 또 괜히 나가기가 싫어지고 사실 몸만 건강하면 운동만 하면 되는 건데 그 이외에 이런 것들이 은근 신경이 쓰이고 또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계단 오르기를 하면서는 그냥 나갔어요. 그냥. 매일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이렇게 운동복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집에서 입던 옷 그냥 입고 나가기도 하고 애 아빠가 이너웨이로 입는 반팔티 막 이런 것도 입고 뭐 어디 외출했다가 들어올 때는 집이 안 들리고 그냥 바로 계단행. 여름이라서 이제 샌들을 신고 올라가기도 하고 운동화 신고 올라가기도 하고. 계단 오르기 2번째 장점으로는 날씨 핑계를 못 대요. 현관 앞이다 보니까 비가 와도 오르고 태풍이 와도 오르고 귀찮은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잠깐 화장실 가듯이 바로 신발 신고 계단으로 나왔어요. 단 내려올 때는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내려오고요. 이렇게 하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할 수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침, 저녁 2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0층까지 오르는데 한 5분? 땀도 안 나고 너무 빨리 끝나니까 조금씩 늘려봤죠. 15층도 늘려보고 20층, 이제 30층, 35층, 나중에는 35층 찍고 다시 20층 뭐 이런 식으로 현관에서 이제 35층까지 걸어가는데 10분. 근데 그 10분도 심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어폰 꽂고 뭐 유튜브를 보면서 올라간 적도 있고 35층까지 오르는 데는 땀이 안 나고요. 다시 1층 와서 한 10층 정도 올라가야지 땀이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하더라고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땀이 나기 시작하면 뭔가 지방의 연소가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바로 샤워를 하는 게 아니라 좀 땀을 흘려요. 건물 밖으로 나가서 가볍게 걷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있다가 샤워를 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안 하던 걸 하게 되면 처음 하루 이틀 정도는 밤에 잠잘 때 피곤한 듯 잠이 잘 오는 것 같으면서도 종아리 부위에 싸하게 통증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되면 운동을 해도 몸이 익숙해져서인지 통증이 오지 않더라고요. 운동 전후로 해서 이제 아주 가볍게 이런 종아리 근육이라든지 허벅지 근육 같은 걸 이렇게 늘려주는 스트레칭,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거는 꼭 해줬고요. 한 달 해보니까 허벅지 쪽에 근육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게 막 이렇게 커지는 그런 근육이 아니라 이렇게 만져봤을 때 여기 말캉말캉했었는데 단단해졌네 뭐 이렇게 느껴지는 정도?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체력도 확실히 좋아지더라고요.
두 번째 아이템은 무료 어플. 계단 오르기를 하고 조금 지나서 시작한 게 식단 모니터링이에요. 나는 많이 먹은 것 같지 않은데 살이 찌니까 내가 과연 하루에 몇 칼로리를 섭취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은 어플이 Fat Secret이라는 무료 어플이고요. 음식별 칼로리 정보, 일별, 끼니별 섭취 기록, 섭취된 음식별 영양소 분석, 일별 칼로리 소모 기록, 그리고 일별 체중 기록 뭐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매일매일 내가 먹는 것들의 칼로리를 기록하다 보면 내가 얼마짜리 칼로리를 섭취하고 있는지 매 순간 자각을 하게 돼요. 그전에는 막연히 왜 살이 찌지? 억울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칼로리 체크를 하고 기록을 한 다음부터는 체중이 늘면 떡볶이랑 순대를 먹어서 그렇구나. 치킨을 먹게 되면 내일은 체중 감량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보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루 목표 섭취량이 생겼어요. 맨 처음에 1,500으로 잡았다가 그 다음에 1,200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는 이게 크게 어렵지 않아서 다시 1,000까지 줄이고 이렇게 했어요. 어떤 날은 칼로리 목표치를 넘기질 않았는데 체중이 그대로야. 추가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체중에 영향을 미치는 게 칼로리 이외에도 탄수화물이 높은 쌀밥을 많이 먹은 날, 동치미나 국물처럼 나트륨 식품을 많이 섭취한 날, 수박처럼 이제 당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한 날, 그런 경우더라고요. 칼로리는 낮은 식품들이더라도 이런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를 알고 나서는 이제 조절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원푸드 다이어트 뭐 이런 게 아니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정말 많이 먹었던 거는 소고기 처가이롤. 이게 소고기 부위 중에서도 칼로리가 좀 낮더라고요. 이마트에서 구매하시면 8,000원대에 구매하실 수 있는데 300g 기준으로 한 8,000원대. 뭐 쿠폰 사용하시면 더 저렴하게 사실 수 있고요. 이걸 반으로 소분해서 하루 150g씩 이틀 동안 먹을 수 있고요. 오일 이런 거 안 바르고 시즈닝만 뿌려서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서 오리엔탈 소스 뿌려서 먹는 정도? 변비가 있는 것 같으면 쾌변 요구르트가 정말 좋더라고요. 이걸 먹고 연두부에 오리엔탈 소스를 또 뿌려서도 먹고 김치 같은 경우는 너무 좋아해서 매 끼니마다 곁들여서 같이 먹었고요. 양배추, 대추토마토, 오이 샐러드도 수시로 먹었고 나중에는 좀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하기 위해서 주방 저울을 이용했어요. 예를 들어서 고기 같은 경우에 익히기 전에는 150g인데 익히고 나면 120g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는 익히고 나서 섭취를 하니까 120g 기준으로 칼로리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했고요. 주방 저울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들 있는 집은 뭐 이유식 과정 거치면서 다들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뭐 없을 경우 다이소 같은 데서 5,000원에도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피해야 할 고칼로리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극단적으로 피한 게 아니라 너무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먹었어요. 근데 먹기 전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은 게 먹고 싶은 음식을 포만감 있게 먹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 음식의 맛이나 식감이 땡기는 건지 제 경우에는 이런 음식들이 땡길 때 보니까 이런 음식으로 제 포만감을 채우기보다는 맛과 식감이 땡기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빵이 먹고 싶을 때는 몇 입 먹고 피자가 땡길 때는 피자 한쪽 먹고 그렇게라도 먹어줘야지 그 음식에 대한 열망이 정리가 돼요. 세 번째 아이템은 체중계. 다 갖고 계시죠? 예전에 이제 체중계가 건전지가 없어서였나? 그리고 또 한 번은 고장나서였나? 체중계에 안 올라간 기간들이 있었는데 이럴 때 꼭 살이 팍팍 찌더라고요. 체중 관리를 시작하신다면 매일매일 체중계 올라가시는 건 기본인 것 같아요.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화장실 들렸다가 체중계로 올라갔어요. 칼로리 섭취 목표를 실패한 날은 정말 체중계에 올라가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자신이 없는 날도 용기를 내서 제 몸무게를 직시하고 있습니다. 식단 관리도 잘하고 계단 오르기도 잘한 날은 많게는 300g에서 적게는 100g씩 꾸준히 빠져요. 그러다가 치팅데이를 하거나 모임을 갖거나 한 날은 1kg씩 찌기도 하고요. 그럴 경우에는 그래 맛있게 먹었으면 오케이. 목표 체중은 오늘부터 시작. 하루 실패하더라도 다음 날부터 또 시작. 매일 아침에 체중을 측정하다 보니까 똑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전날 밤 늦게 칼로리를 섭취한 날은 아침에 체중 감량이 반영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늦어도 7시 이후에는 안 먹으려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측정하면 오케이. 자연스럽게 16시간 공복이 채워지더라고요. 아침에 체중계 측정하는 것을 의식하다 보니까 비슷하게 되더라고요. 밤에 너무 막 뭐가 먹고 싶어 이럴 때는 그냥 한 입만 먹어요. 아이에게 떡볶이 야식을 해주다가 한 입. 이런 거는 괜찮더라고요. 밤에 먹고 포만감에 잠이 든 날은 자다가 아침에 눈을 뜨면 이 턱 쪽에 뭔가 붓기가 느껴지는 게 느낌이 참 싫더라고요. 오늘은 체중계님이 실망하시겠구나. 7월 달에 시작을 해서 5kg를 빼고 개인 사정으로 7월 말부터 9월 달까지 운동과 식단 관리를 할 수 없어서 쉬었어요. 그래도 식단 기록을 하다 보니까 고칼로리 음식은 피하게 되고 체중계는 매일매일 올라가다 보니까 3kg가 추가로 빠져서 8kg를 달성을 했어요. 초기에 계획했던 정상 체중 범위로까지의 목표는 달성을 했는데 10월부터 다시 운동을 할 수 있게 돼서 10월 1일부터 계단 오르기를 다시 시작했거든요. 운동에도 부담이 없고 체력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건강해지는 느낌도 들고 뭐 언제까지 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계속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추가 감량에 성공을 하면 또 영상으로 준비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계단으로 출발!
도움이 되셨다면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커다란 힘이 됩니다. 또 만나요.